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노보가 얼마나 특별하냐면 보노보는 서로 먹이를 나눕니다. 침팬지는 자기 새끼한테도 먹이를 안 나눠줍니다. 이건 좀 놀랬어요. 아니 그러면 젖대고 나면 걔는 뭐 먹어요? 엄마의 먹이를 뺏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엄마가 과일을 따서 먹고 있어요. 먹고 있으면 거기 매달려 있던 애기가 에이 새끼가 아이씨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니까 내 먹이를 뺏어 먹는 걸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노보는 먹이가 풍족하고 천적이 없어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 금수저 자식이 더 착하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면 침팬지들도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이 좀 없고 이러면 보노보처럼 되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무참히 깨지게 됩니다. 미리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 스토리가 되게 웃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아닐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유쾌한 것만 보고 싶으시다면 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오늘 침팬지 얘기는 조금 잔인할 수도 있고 징그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한테 생각할 거리도 좀 많이 주긴 합니다. 그래서 흑자 동물 사상 최초로 많이 진지하진 않을 겁니다. 조금 진지하게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침팬지는 생각보다 굉장히 잔인한 동물입니다. 오늘 침팬지 콘텐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동물원 침팬지 연구 결과 하나가 엄청나게 큰 게 있고요. 야생 침팬지 연구 결과 중에 엄청 큰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일단 주축이 되고요. 그 외에도 유튜브에서 침팬지라고 치면 나오는 되게 많은 영상들을 보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응고급 침팬지가 이제 야생 침팬지입니다. 요게 이제 좀 후반부고, 전반부는 이제 동물원 침팬지입니다. 침팬지 연구는 1970년대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닌겐들이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침팬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침팬지와 인간은 똑같이 영장류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영장류, 프라이머스라는 어원에서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전성기를 프라임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뭐 르브론 제임스 프라임 타임 해서 2012년 마이애미 때라든지 이런 느낌이죠. 그 정도로 인간들은 나르시시즘이 강력했습니다. 이제 다른 동물들을 표현할 때 포유류라고 하면 포유, 우유를 먹는다, 젖을 빨아먹는다, 포유류인 겁니다. 설치류, 이빨을 간다, 이빨이 계속 자라, 그래서 이빨 자꾸 갈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 동물이 어떤 짓을 하는지를 메인으로 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영장류만 인간이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존나 좋은 류, 킹왕짱류 하는 식으로 이름을 쳐지은 게 바로 영장류입니다. 참고로 영장류는 꼬리가 없고 원숭이과는 꼬리가 있는 걸로 관림, 저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영장류는 약 300여 종?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뭐 300여 종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꼬리가 있는 가장 유명한 영장류가 바로 긴팔 원숭이입니다. 긴팔 원숭이는 꼬리가 있고요, 영장류입니다. 꼬리가 있는 영장류도 있고 꼬리가 없는 영장류도 있고, 무리 짓는 영장류도 있고 무리 짓지 않고 독고다이로 사는 영장류도 있고, 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침팬지를 알아볼 거고, 오늘 영장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침팬지는 아프리카에서는 뭐라고 불리냐? 가짜 인간이라는 이름에서 침팬지라는 이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침팬지는 결국 프라이머스, 존나 좋은 종 중에서 가짜 인간인 겁니다. 그 정도로 존나 좋은 종류 중에서 인간하고 가장 닮은, 그래서 이런저런 콘텐츠들에서도 침팬지가 많이 다뤄지죠. 가장 유명한 건 혹성 탈출.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에서 만약에 우리 지구가 뭐 하나만 좀 잘못됐으면, 뭐 하나만 삔또가 나갔으면 침팬지들이 지구를 지배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상상에서 시작이 된 콘텐츠죠. 소설이 원작이고, 거기에서 침팬지들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고요, 인간들이 오히려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침팬지들처럼 동물원에 갇혀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영장류 중에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영장류로 침팬지를 꼽은 이유가 이제 오늘 나올 겁니다. 고릴라가 힘이 훨씬 세잖아, 오랑우탄도 똑똑하잖아, 오랑우탄도 침팬지보다 더 싸움 잘하고 등치가 커서 아웃복서예요, 팔이 존나 길어. 근데도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침팬지가 인간을 지배할 거라는 그런 좀 공포스러운 상상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오늘 나오겠죠. 침팬지는 무려 인간과 DNA가 97% 같습니다. 97%의 확률은 콘돔을 끼운 채로 성관계를 했을 때 임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인간 여자와 콘돔을 끼고 성행위를 하는 거랑 침팬지랑 콘으로 성행위를 하는 거랑 임신 확률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농담입니다. 오늘 진지한 콘텐츠예요. 콘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질병이 유인원과의 성행위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에이즈라고 불리는 후천적 면역 결핍, HIV 바이러스도 인간이 침팬지와 관계를 하다가 옮아왔다는 게 한 가지 속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싱앤 모스로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어쨌든 침팬지랑 콘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면바리도 고릴라한테서 옮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좀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 생각보다. 우리는 뭐 해봐야 반달가슴곰인데 여기서는 뭐 더 닮은 게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인어 같은 경우도 생선이랑 하다 걸렸는데 핑계댄 거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사실 방금 제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인어의 기원이 그 뚱뚱한 돌고래 같은 새끼 뭐 그런 설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방금 제가 만든 설에 의하면 어떤 외로운 인간이 뭐 참치 같은 거에다가 문지르고 있었어요. 철갑상어 같은 거에다가 알 빼고 나서 문지르고 있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희 새끼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인어였다. 상체가 사람이었다. 그래서 문질렀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댄 게 인어의 기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멍만 있으면 다 꾸겨 넣는구나. 언제 진지해져? 지금 진지한 상태입니다. 인어의 기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팬지는 의외로 인간의 약 1.5배 정도의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터넷상으로 많이 잘못 알려진 게 침팬지가 사람보다 3, 4배 정도 힘이 세다는 겁니다. 불합니다. 침팬지가 인간보다 팔 힘은 3, 4배가 센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 팔만 달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가리에 팔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도 달려있고 배도 있고 등 근육도 있고 다양한 근육들이 있잖아요. 침팬지가 인간보다 팔 힘이 존나 센 건 맞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침팬지의 근력은 인간의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컷 침팬지 성체가 전성기일 때 한 60kg쯤 나가거든요. 인간 100kg의 성인 남성하고 힘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인간이 팔에 힘이 없는겨. 그렇죠. 이제 유인원 중에서 팔 힘이 약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는 다 나무를 타고 다녀야 하니까. 명현만선에서 정리가 되네. 그건 좀 왈가왈부가 있습니다. 일단 침팬지가 인간보다 힘이 센 이유는 근육의 속근 비율이 많아요. 뭐 속근 지근 비율이 몇 대 몇이다 라고 한다면 침팬지는 인간보다 속근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지근 비율보다. 그래서 장점이 순발력이 돼요. 순간적인 근력이 돼요. 근데 지구력은 떨어져요. 침팬지한테 마라톤 시키면 존나 못해요. 그 새끼 마라톤을 못합니다. 인간이 지구력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인간은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들 중에서도 지구력이 최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옛날에 침팬지와 거의 구별하기 힘들었을 때조차도 인간은 뾰족한 창이나 돌멩이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자기들보다 훨씬 큰 사냥 개체를 쫓아가서 마린 부부대처럼 24마리의 인간의 기원이 매머드 같은 걸 쫓아가서 돌을 존나 던져요. 창을 존나 던져요. 화살은 그때 없었어요. 매머드 새끼가 처음에는 뭐예요? 많은 새끼들이 하다가 아따가 하고 이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는데 인간이 지구력이 너무 좋아. 뛰어가지고 존나 습습후 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마라톤에서는 습습후 하면은 그냥 테크닉이지만 우리한테 사냥을 당했던 피사냥감들 입장에서 인간이 습습후를 할 때 너무 무서운 거죠. 매머드가 우리보다 순간적인 속도는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시속 50km, 60km로 싹 가. 인간은 해봤자 뭐 30km밖에 못 달리잖아. 마라톤 하면은 뭐 20km도 못 달리잖아. 근데 계속 흔적을 보면서 발자국 여기 있네. 이 새끼 똥 쌌네. 똥의 온도를 보니 얼마 안 됐어. 이쪽 나무가 쓰러져 있네. 이리 갔네. 조금 기다리면 이 새끼들 또 와 있어. 개새끼들 확 죽여버릴까 하고 좀 죽이려고 하면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돌 던지고 창 던지고. 그래서 아이 씨발놈들하고 또 도망가. 또 도망가면 이 새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또 쫓아와. 이렇게 영원히 쫓아와. 얘가 뒤질 때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무서워요. 단체를 이루고 있고 머리가 존나게 좋고 도구를 쓰고 지구력이 돼. 이러니까 인간이 한번 점 찍은 사냥감은 살아남기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동물들 입장에서는 진짜 공포 그 자체예요. 너무 머리가 좋아. 이런 공포에서 나온 게 이제 프레데터 같은 거죠. 인간보다 더 똑똑한 사냥 괴물이 있다. 그게 이제 프레데터죠. 그러면 이 침팬지가 사람보다 힘이 훨씬 세다라는 오해가 쌓인 이유가 뭐냐? 일본 어떤 예능에서 스모 선수하고 침팬지한테 줄다리기를 시킨 적이 있고 스모 선수가 대패했습니다. 스모 선수가 존나 줄을 잡아 당기는데 침팬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버텨요. 그러다가 이제 스모 선수가 끌려오고 물 같은 데 빠지고 이런 영상이 되게 유명한데 요거 사실 어느 정도 연출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영상을 이제 세세하게 분석하고 이래보진 않았는데 영상을 보긴 봤고 어느 정도 연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줄다리기는 체중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침팬지들이 속근 비율이 높아서 순간적인 힘은 세지만 줄다리기는 사실 순간적인 힘도 중요하지만 버티는 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속근 비율이 높으면 버티는 힘은 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0kg이 나가는 침팬지하고 150kg 나가는 스모 선수하고 줄다리기를 하면 스모 선수가 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미는 거 했으면 잘했을 텐데 스모는 당기는 연습 안 하지 않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타이어 그립이 안 나와요. 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립이 나와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썸머 타이어로는 그립이 안 나오는 이유, 비 올 때 그립이 안 나오는
나오는 이유, 얼음판에서 타이어 그립이 안 나오는 이유,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립이 안 나오면 미끄러지거든요. 줄다리기를 할 때는 두 발이 땅에 얼마나 단단하게 박혀 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침팬지는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스모 선수가 팔로 당기는 게 아니에요. 줄다리기는 줄을 겨드랑이에다 이렇게 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아요. 팔씨름 선수들 하듯이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하체하고 허리로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이걸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서. 고릴라는 알려진 대로 사람 찢을 수 있는가? 침팬지도 사람 찢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모 선수가 미는데 특화되어 있다고 해도 아마 스모 선수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저의 의견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침팬지가 널리 알려진 대로 인간보다 3-4배 힘이 센 건 아니네. 해봤자 1.5배네. 그러면 100kg 나가는 헤비급 격투기 선수면은 침팬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은간우가 침팬지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저는 은간우가 이길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침팬지 학자들이 싸움을 되게 잘하는 헤비급의 인간이 침팬지를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게 침팬지가 존나 잔인합니다. 엄청나게 잔인해요. 침팬지는 싸움을 할 때 동족도 물어서 뜯어서 죽이고 먹습니다. 먹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은간우가 자기 아내랑 바람피고 자기 전 재산을 뺏어간 걸로 오해하는 상태일 때 너한테 총을 주면 이길 수 있겠냐, 뭐 이런 폴들이 있잖아. 침팬지가 싸울 때는 항상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새끼들은 싸울 때 그냥 이 새끼가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전부 죽이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이 새끼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싸웁니다. 완전 친 사이코패스처럼 싸웁니다. 이제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미국은 또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한 주에서 야생동물을 기르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는 주가 있었습니다. 그 주에서 어렸을 때부터 침팬지를 키운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침팬지한테 옷도 입혀주고 사람처럼 걸어다니게 훈련도 시키고 심지어 되게 유명해져서 CF도 찍고 TV 예능 같은 데 출연도 했던 유명한 침팬지였습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심지어 이 친구는 이 침팬지하고 친합니다. 이 침팬지하고 매우 친해서 1-2년 같이 논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자주 놀러왔던 아주머니예요. 근데 벼랑간 이 침팬지가 그 아주머니를 보고 적이라고 인식했고요,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팬지에게 공격당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구글링 하면 나오는데, 침팬지가 그분의 얼굴을 다 뜯었고 먹어버렸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의 거의 전부 주에서 야생동물을 키우는 게 불법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말려보려고 하다가 못 말려서, 주인 말도 안 들어요. 그 상태에서 광전사입니다. 버서크 상태입니다. 119에 전화해서 경찰들이 와서 총으로 침팬지를 사살했습니다. 공격을 할 때 침팬지는 이성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달라들어서 말도 안 되는 순간적인 신체 능력을 이용해서 주먹으로 내려치고 이빨로 물고 잡아서 뜯습니다. 이 침팬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저런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일단 1970년대에 되게 큰 동물원에서 20년 정도, 25년 정도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있고요. 관찰 연구가. 그 이후에 1990년대부터 최근에 2020 몇 년까지 또 약 25년, 30년 정도 야생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밝혀집니다. 1970년대부터 했던 연구에서는 얘네들이 정치질이 되게 중요한 집단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하시던 침팬지 연구의 권위자였던 분이 한 얘기가, 한 마리의 침팬지는 침팬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 침팬지에 대해서 알려면 여러 마리의 침팬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치질이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오랫동안 연구됐던, 그건 이제 일본의 침팬지 전문가 할아버지가 한 건데, 거기에서는 그 정치질을 이용해서 침팬지가 얼마나 잔혹해지는지, 그리고 그 모습이 인간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미리 알려드리자면, 침팬지 무리의 알파메일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생긴 거 아시죠? 알파메일은 인간들한테 현재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되게 잘 나가고 능력 있는 남자를 알파메일이라고 하죠. 실제로는 침팬지를 연구하다가 리더 침팬지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알파메일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메일은 힘이 가장 센 침팬지한테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이 가장 세고 싸움을 가장 잘하는 침팬지가 침팬지 무리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침팬지 무리는 수컷이 리더를 하고요, 나이가 좀 있고 현명하고 똑똑한 침팬지가 리더가 된다고 알려져 왔어요. 레드필 이론 지식, 거기에서도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들을 1.5배속으로 보긴 했지만 되게 여러 편을 봤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와전됐습니다. 침팬지의 리더는 누가 되냐면요, 정치질을 가장 잘하는 개체가 침팬지 리더가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육각형이어야 합니다. 힘이 가장 센 침팬지 리더 못 됩니다. 돼봤자 금방 내려옵니다. 정치질만 할 줄 알아도 좀 어렵습니다. 싸움도 어느 정도는 해야
실패해야 합니다. 육각형 침팬지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질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침팬지 알파 메일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실패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되게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리더였던 침팬지가 랭킹 2등부터 5등까지의 침팬지 4마리한테 공격을 당해서 사지가 다 뜯겨지고 먹히는 엄청나게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저도 그걸 봤고, 그것만 봐도 나오는데 정치질로 리더가 됐죠. 정치질에 실패해서 랭킹 2등부터 5등까지한테 신뢰를 잃잖아요. 침팬지 2등부터 5등까지가 갑자기 공격을 하고요, 미친 듯이 공격해서 팔다리를 다 뜯어버립니다. 그리고 먹습니다. 삶이 존나 빡세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는 무조건 굶어 죽거나 공격당해서 죽습니다. 수컷 사자는. 사자 흑자 동물에서 했잖아. 인간이라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자야말로 평생 싸워야 하고, 싸움에서 밀리면 짝짓기도 못하고 먹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요, 그러다 굶어 죽던지 리더가 되어도 결국에는 아래 것들의 도전을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하고, 99%의 수컷 사자는 싸우다 죽거나 굶어 죽게 됩니다. 너무 비참한 최후죠. 침팬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질에 실패한 침팬지 리더가 뜯겨 먹혀 죽지만, 정치질에 성공한 침팬지 리더는 자연스럽게 후계자에게 정권을 양도합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랭킹 1등으로 지내다가 랭킹 2등 혹은 3등 혹은 4등 어느 정도 가시권에는 있어야 합니다. 랭킹 20등이 갑자기 될 수는 없어요. 랭킹이 좀 높은 침팬지가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져. 그 치고 올라오는 게 뭐라고요? 육체 능력이 아닙니다. 얘가 정치질을 잘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알파 메일인 침팬지가 그에게 가서 존경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침팬지가 그걸 받아주고요, 자연스럽게 정권이 바뀝니다. 이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읽지 못하고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어서 리더가 되어야 할 침팬지가 있는데, 현재 알파 메일인 애가 걔가 얼마나 현재 사람들의 지지를 사람들이 아니죠, 침팬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침팬지가 자기한테 존경을 표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 얘가 이 새끼 미쳤나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찢겨 죽게 되는 겁니다. 침팬지 사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질이 중요합니다. 그냥 혼자서 바나나 따먹으면서 사는 게 낫겠다. 이따 얘기해야 되는데 뭐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럼 모든 침팬지가 다 권력을 원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얘기 드릴 은고고 침팬지 중에서 엘링턴이었나 그럴 거예요 아마. 아니면 아예 다른 애일 수도 있습니다. 한 침팬지는 육체적으로 매우 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 랭킹 5등, 6등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침팬지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보통 한 무리가 40마리, 50마리쯤 됩니다. 다른 무리하고 만나면 싸웁니다. 그 침팬지는 육체적으로는 랭킹 1등을 노릴 수 있는 침팬지였어요. 근데 노리지 않고요, 랭킹 1등이 된 침팬지한테 가서 존경을 표현하고요, 그에게 부탁합니다. 나한테 2마리만 붙여주소. 그러면 리더가 그걸 허락하고요, 랭킹 5, 6등쯤 되는 그 침팬지가 랭킹 한 8등, 10등쯤 되는 수컷 침팬지 2마리를 데리고 경계 지역으로 가서 순찰을 돕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다른 무리의 침팬지가 보이면 존나게 뛰어가서 팔다리를 뜯어서 죽여버립니다. 그 침팬지는 죽을 때까지 그 짓만 했습니다. 정치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전투, 전쟁, 살침만 했습니다. 이렇게 침팬지들이 다양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장군으로 태어난 침팬지인 거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침팬지는 결국 최후에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 짓을 하다가 다른 무리 침팬지들한테 살해당했습니다. 싸움에서 진 거죠. 죽을 때까지 전쟁만 한 겁니다. 나름 자유도라는 게 있군. 그렇습니다. 침팬지는 나름 자유도가 있습니다. 대신 서열만 지키면 돼요. 그 침팬지가 랭킹 5, 6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1, 2, 3, 4등을 만났을 때 존경을 표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개멋있노.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도 약간 우리가 엊그저께 다머라는 인자 리뷰를 했습니다. 다머가 사이코패스 스트리머예요. 그러면 인간한테 사이코패스가 왜 있을까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침팬지를 보면서 정답을 찾은 것 같죠? 저의 오래된 가설이기도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필요했겠지, 사이코패스가. 어디 필요했을까? 전쟁에. 아마 그 침팬지는 사이코패스일 겁니다. 인간으로 치면. 인간 중에 사이코패스여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내 무리가 아닌, 우리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이 보일 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당장에 가서 쳐 죽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겠죠. 그게 인간의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싶어요. 필요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다. 그 동성애자가 있는 이유도 그게 이제 주류 이론이죠. 옛날에 우리는 지금처럼 큰 사회를 이루고 살지 않았잖아요. 수십 명이 사는 집단일 때가 많았잖아. 아주 옛날에는. 그때 성별의 밸런스가 깨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5대5, 6대4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7대3, 8대2까지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그래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성별
성별이 무너져도 내가 대신 해줄게 하고 뒤로 돌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제 너무 크게 싸우지 않고 성별이 한쪽이 너무 적으면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 다투다가 그 부족 자체가 망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했을 거다라는 게 주류 해석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정신병으로 보이고 저게 왜 있지 고장났나 싶은 것들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쓰임이 필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죠. 자, 그러면 침팬지들이 서열이 있고 존경을 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우리 혹성 탈출에서도 봤었죠? 혹성 탈출에서 그 주인공 침팬지가 주인공 남성한테 고개를 이렇게 숙이더니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충성을 받은 침팬지가 그 손을 잡고 깨뭅니다. 이렇게 이 뜻이 뭐냐? 수구리네는 여기서 이러면서 손을 줘요. 그러면 랭킹이 더 높은 애가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손은 침팬지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손이 있어야 먹이를 먹을 수 있고 나무를 탈 수가 있어요. 손이 없으면 손이 다치면 죽어요, 침팬지는. 그래서 존경을 표현하는 애가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약한 신체 부위를 내미는 겁니다. 그러면 더 강한 애가 네 약한 신체를 내가 가볍게 깨물면서 살짝 하면서 난 널 세게 깨물지 않을 거야,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인간은 악수를 하죠. 악수의 기원이 내 손에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인간하고 침팬지의 의도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인간들은 나 무기 없음, 나도 없음 하면서 이제 악수하는 거고, 침팬지들은 하는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해요. 이제 참고로 유인원 중에서 한 원숭이들은 인사로 눈을 찌릅니다. 인사로 눈을 동공을 쑤셔버리진 않고요. 눈 앞에 여기 꼬리 쪽 있죠. 눈꼬리 쪽을 이렇게 살짝 찔러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몸 중에 가장 약한 곳이 눈이잖아요. 그래서 눈 쪽을 살짝 찌르면서 나 너 세게 공격 안 함? 나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눈을 찔러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경계할 땐 어떻게 할까요? 침을 뱉습니다. 잘못 찔러서 싸움 나는 경우 있나? 당연히 있죠. 세게 찌르면 바로 싸우는 거예요. 장이수가 발되는 거. 오우씨, 내가 생각을 못했던 거다. BJH야, 고맙다.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 야, 이리 갖고 와. 또 사람 괴롭히네. 네, 아임다. 갖고 와. 알았으니까. 진짜 하면서 랄부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마동석이 깍 쥐면 죽지 않을 정도로 쥐면 하면서 이게 침팬지한테서 온 겁니다. 나의 약한 신체 부위를 주고요. 강자는 터트리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유대가 아직 굳건하다. 서로 확인하는. 겁나 웃었는데 그 장면 보고. 범죄도시는 확실히 일이 재밌긴 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위계 질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서로 경계할 땐 그럼 어떻게 되냐?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침팬지들이 인간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침팬지가 사람을 처음 보면 바로 내가 얘보다 위인지 얘가 나보다 위인지 내가 아래인지를 바로 구별을 들어가고요. 만약에 그게 애매한 상태에서 나와 같은 무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침을 뱉던지 돌을 던집니다. 이거는 나는 네 밑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러면 이제 둘이 싸우고 서열을 정리를 합니다. 알파 메일이 되려면, 침팬지 리더가 되려면 정치질을 존나게 잘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서열은 맞다이로 하는 거긴 합니다. 둘이 싸우고요. 싸워서 이긴 애가 더 높은 서열이 되고 그 다음에 만날 때 존경을 표하면 됩니다. 안 표하면 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를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 아까 1970년대에 되게 큰 동물원에서 했던 분들이 있고 1990년대부터 야생에서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서로 다른 방식을 선택해서 연구하셨습니다. 동물원의 경우에는 내가 침팬지보다 서열이 낮다는 걸 인정하고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침팬지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을 때 참았어요. 침팬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쭈그러져 있었습니다. 침을 뱉으면 그냥 이러고 있고 돌을 던지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침팬지가 다음에 봤을 때 이 새끼 X밥이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그 침팬지가 이 새끼 내 미친호 인정을 하게 되고 와서 촬영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냅둡니다. 어차피 내 미치니까. 내 미친 애가 만약에 나한테 무례하면 내 먹이를 뺏어가거나 그러면 가서 존나 패겠죠. 근데 나보다 미친 닌겐 새끼가 이따금씩 들어와서 나한테 바나나를 줘요. 나한테 사과를 줘요. 조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동물원 팀은 조공을 바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그렇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잘 했습니다. 근데 후자 쪽은 좀 달랐습니다. 후자 쪽은 야생의 침팬지들이었으니까 인간들을 자기와 다른 무리의 경쟁자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 되게 여러 명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싸우지는 않되 너네보다 X밥은 아님 같은 포지션을 취해야 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무대응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팬지들이 얘네들을 처음에는 존나게 경계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없는 것 취급했대요. 배경 취급. 얘들 그냥 나무야, 얘 돌이야, 이런 취급을 해서 나중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찍어도 이제 침팬지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은밀한 것들도 우리들 앞에서 했대요. 을 치는 거야 그냥.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수많은 되게 유용한 자료들이 나온 건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게 촬영을 시작한 지 20년 뒤였습니다. 1990년대에 촬영을 시작했고 10년대에 이제 드디어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초에 20년 동안 관찰했던 것보다 그 뒤에 5년 관찰한 게 훨씬 더 엑기스인 겁니다. 자, 이거랑 굉장히 상반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보노보 원숭이입니다. 보노보 원숭이는 침팬지하고 뭐 DNA가 거의 99% 일치한다고 해요. 보노보 원숭이는 침팬지들하고 심지어 사는 지역도 비슷합니다. 우간다 쪽에서 남부 북부로 이렇게 좀 나눠진 채로 살고 있습니다. 보노보가 북부에 살 거예요. 보노보 원숭이는 그러면 이런 서열 관계, 위계 관계 이런 게 뭐 있긴 있겠죠. 근데 침팬지만큼 심하지 않고요. 다툼도 많이 없습니다. 보노보는 서로 만나면 서로의 성기를 비빕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야, 혜정아, 오랜만이다. 오빠, 진짜, 뭐야. 씨, 이따 봐. 야, 철수야, 오랜만이다. 진짜. 진짜 너무 오랜만 아니야? 진짜. 갑니다. 암컷, 수컷 구별이 없습니다. 수수, 암수, 암맘 다 비빕니다. 그냥 무조건 비빕니다. 그냥 무조건 다바크입니다. 창끼리도 비비고 전복끼리도 비비고 창하고 전복도 비비고 그냥 존나 비벼버려. 그냥 올 다바크입니다. 이건 이제 보노보가 유일하긴 해요. 그럼 침팬지들하고 보노보는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비슷한 애들이라면서. 보노보가 사는 지역은 먹이가 풍부합니다. 침팬지가 사는 지역은 먹이가 풍부하지 않고요. 천적도 보노보가 있는 곳에는 거의 없고 침팬지가 있는 곳에만 있다고 합니다. 제규어, 표본 같은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침팬지 무리는 경쟁이 있어. 랭킹이 더 높은 애가 먹이를 조금이라도 더 먹고 더 예쁜 암컷이랑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보노보들은 먹이가 너무 풍부해. 그래서 싸울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 그냥 대충 비빈 다음에 밥이나 먹자예요. 너무 풍부해서. 아니 어차피 먹이가 지천에 널렸고 천적이 없어. 우린 어차피 누구나 다 100살까지 살아. 인간 기준으로. 이러니까 그냥 뭐 누굴 만나도 기싸움하고 경쟁하고 난 네가 싫어 이러기보다는 야 그냥 우리 기분 좋게 나 비비자 하고 비빈 다음에 그냥 과일 따먹고 잠 쳐자고 일어나서 똑같이 비비고 이 말만 계속 하는 거야. 보노보의 먹이를 빼앗을 천적이 없습니다. 보노보는 항상 풍족하게 처먹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만약에 보노보가 자원이 한정적인 곳에서 살면 침팬지처럼 변할까? 뭐 그런 연구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직 그런 연구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아무래도 동물 학대일 거니까 안 되겠죠. bun가는 안 합니다. 때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노보한테 너무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침팬지도 이제 떼씹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영장류라고 해서 다 비슷하진 않고요. 보노보는 이제 이놈 저놈 저놈 이놈 뭐 그냥 엄마 아빠랑도 하고 그냥 다 합니다. 보노보는. 침팬지는 주로 이제 성욕이 올라온 애들끼리 때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둘이 하기도 하고 둘이 하고 있는 거 보고 우리도 하면서 하기도 하고 너 끝났냐? 나도 좀 하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자연스럽게 많이 하긴 합니다. 물론 강제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컷 침팬지가 난 좀 별로 이러면 안 합니다. 강제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근친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보노보는 근친으로도 비비기는 다 합니다. 짝짓기는 하진 않고. 근데 고릴라의 경우에는 사자랑 똑같습니다. 알파 고릴라, 리더 고릴라가 거의 대부분의 암컷 고릴라를 데리고 있어요. 4마리, 5마리랑 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수컷은 짝짓기를 하지 못합니다. 오랑우탄의 경우에는 사기충입니다. 오랑우탄은 하고 싶을 때 암컷을 찾아가서 하고요. 임신하면 도망갑니다. 혼자서 삽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암컷이 생기면 임신을 시키고요. 임신하면 도망칩니다. 이제 똑같은 영장류인 긴팔 원숭이가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인간이 결혼하듯이 한 마리의 암컷과 한 마리의 수컷이 가정을 이루고요. 새끼를 낳아도 같이 키웁니다. 그래서 가족처럼 같이 다닙니다. 근데 바람을 존나 많이 핍니다. 가정을 이룬다고 하니까 뭐 되게 예뻐 보이실 수 있잖아요. 바람을 존나 펴요. 암수 구분 없이 다 존나 바람 핍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해석을 했던 경우가 많은데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면은 사실 민낯이 다 드러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조, 원앙 뭐 이런 조류들 중에서 평생 동안 한 배우자만 만나고 배우자가 만약 사고로 죽게 되면 혼자서 살아가고 이런 거 전부 다 구라입니다. 싹 다 구라고요. 새들 중에서 실제로 부부처럼 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들도 바람을 존나 펴요. 그래서 이런 가설이 나왔을 때 학자들이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친자 확인하듯이 아니 원앙이 바람 많이 핀다고 아닌 것 같은데 했을 때 이제 어떤 쌉티 학자가 아니 친자 확인해보면 되는 거 아님? 해서 태어난 새끼들하고 수컷하고 친자 확인 검사를 수십 쌍을 해봤는데 그냥 존나 높은 확률로 자기 자식이 아닌 새끼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도 존나 하고 다니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자기야
자기야 내가 먹이 구해올게. 오빠 빨리 먹을 거 구해와. 금방 갔다 올게. 이렇게 날아가다가 매력적인 애가 있는 거야. 야 너 뭐하냐? 아 나 그냥 혼자 있는데. 혼자야? 한번 할까? 아 뭐 하든지 이러면서 다리 벌려버리니까 존나 해. 존나 하고 돌아오는 거야. 오빠 먹이는 오늘은 못 잡았어.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수컷이 떠났을 때, 수컷이 먹이 잡으러 갔을 때 또 이제 어떤 수컷이 날라와서 빙빙 돌다가 너 왜 여기 혼자 있어? 뭐 지금은 혼자긴 한데 함 할래? 좀 지금 안 오겠지? 다리 벌리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존나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누가 누구 새끼인지를 몰라요. 그냥 막 키우는 거야. 이러니까 동물의 왕국이지. 고양이들도 뱃속 새끼들이 아빠가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 대단한데? 그래서 보노보만 좀 평화롭게 지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보노보가 얼마나 특별하냐면 보노보는 서로 먹이를 나눕니다. 보노보는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막 따서 이렇게 내려와서 나눠줘요. 막 이렇게 먹어. 그냥 먹이가 너무 많으니까. 침팬지는 자기 건 지가 먹어. 심지어 침팬지는 자기 새끼한테도 먹이를 안 나눠줍니다. 이건 좀 놀랬어요. 침팬지는 자기 새끼한테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면 젖대고 나면 걔는 뭐 먹어요? 엄마의 먹이를 뺏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엄마가 과일을 따서 먹고 있어요. 이러면서 새끼한테 아이고 우리 새끼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 이게 아니고 먹고 있으면 거기 매달려 있던 애기가 에이 새끼가 아이씨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새끼니까 내 먹이를 뺏어 먹는 걸 허용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밥을 차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노보는 먹이가 풍족하고 천적이 없어서 곳간에서 인심 난다. 금수저 자식이 더 착하다. 약간 요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면 침팬지들도 먹이가 풍부하고 천적이 좀 없고 이러면 보노보처럼 되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이 생겼겠죠. 그리고 그게 이제 무참히 깨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은고고 침팬지 사건인데 우간다에 은고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침팬지 무리, 이제 이 무리를 한 20-30년 동안 여기 가서 관찰을 한 거예요. 일본 침팬지 전문가 아저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 20년 동안 쩌리지 좀 하고 하다가 이들의 깊숙한 곳까지 전부 촬영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여기 은고고 지역에 침팬지 무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침팬지는 기본적으로 40에서 50마리가 무리를 짓는다고 했죠. 근데 한 무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무려 200마리까지 개체수가 생기고 그 말인즉슨 영역도 넓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마치 보노보처럼 먹이가 풍족하고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한 침팬지 무리가. 그래서 관찰하기에 너무 좋죠. 와 씨발 이건 신세계다.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다. 이것이 신세계다. 이게 뉴노말이다. 하면서 과학자 아저씨들이 신이 나서 이제 요것들을 촬영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들이 나옵니다. 이름이 다 붙여졌어요. 참고로 침팬지는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침팬지 특성을 제가 좀 덜 얘기해 드렸네. 침팬지는 이름이 있어요. 흑자라고 칠게요. 내가 흑자예요. 그러면 흑자! 하고 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들도 단순한 대화는 있습니다. 근데 침팬지들이 얼마나 영리하냐면 상대가 날 쳐다볼 수 있을 때는 흑자라고 하지 않아요. 상대가 나를 볼 수 없을 때 저기에서 약간 음직거리는 소리가 날 때 그때 흑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걔가 나를 보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경계했는데 내가 흑자라고 하면 흑자구나. 그럼 걔도 흑구 하면 쟤 흑구구나. 그럼 서로 이제 경계를 푸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침팬지를 만나면 자기 이름을 항상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본론을 얘기해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침팬지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인간이 가진 완전 나르시시스트적인 오해였는데 불과 1990년대 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만 유일하게 뭘 한다.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 뭐 한다라는 거짓이 엄청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만 거울을 보고 자기를 인식한다고 되게 오랫동안 알려졌습니다. 그게 이제 깨지게 된 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그 침팬지 연구 그런 즈음에서 그런 게 깨진 거예요. 침팬지도 자기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침팬지뿐만 아니라 한 10종 가까이 되는 동물들이 자기를 인식할 수 있죠. 코끼리도 거울 보고 자기 인식할 수 있고 아마 돌고래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동물들은 의사소통만 하지 언어는 없다라고 했지만 범고래가 언어가 있죠. 돌고래도 언어가 있죠. 그리고 침팬지도 뭐 언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들도 의사소통을 굉장히 수준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들이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개쩐다라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했고 이게 깨진 게 얼마 안 돼요. 해봤자 1980년대, 90년대 그때부터 깨진 거예요. 언어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구사하면 침팬지 속일 수 있나? 뭐 그런 경우는 되게 많죠. 새 울음소리 같은 걸로 속이기도 하고 새도 속이고 침팬지도 속이고 개도 속이고 다 속이죠. 개미들도 호르몬으로 의사소통이라고 봐야 될까 그거를? 의사를 알려주는 거긴 하지. 어쨌든 뭐 여기와 먹이 있어 뭐 이런 거 알려준다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고, 이 침팬지들이 200마리까지 그리고 되게 넓은 지역까지 확장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침팬지들이 무려 8년간 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약 20%의 침팬지가 사망했습니다. 서로 간의 싸움 때문에. 진짜 먼저 불의 존재와 그걸 따라 문명의 발전이 가능했다면 반대의 입장 됐을 수도 있다. 그건 안 돼요. 아, 나 이제 기억났다. 침팬지는 의사소통은 되지만 언어는 없습니다. 매우 단순한 의사소통만 됩니다. 범고래는 됩니다. 범고래의 리더는 할머니 범고래가 하죠. 그 이유가 할머니가 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때쯤에 어디 가면 먹이가 있고 이때쯤에 여기 가면 위험하다라는 거를 할머니 범고래가 아래 것들한테 알려줍니다. 범고래는 언어가 있어서 후대 학습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할머니 범고래들이 인간 공격하면 X대라고 알려줘서. 침팬지는 그게 없습니다. 침팬지가 지능이 존나게 높고 인간과 같은 정치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침팬지도 도구를 씁니다. 1970년대 전까지는 인간만 도구를 쓴다고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꽤 많은 유인원들이 도구를 쓰죠. 예를 들어서 침팬지한테 높은 곳에다가 먹이를 주고 나무 상자를 몇 개 깔아놓잖아요. 그럼 침팬지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나무 상자를 쌓아서 거기에 올라가서 먹이를 꺼냅니다. 도구를 쓴다는 증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1970년대 이전에는 인간들이 인간만 도구 씀 이러면서 존나 자기애에 가득 찼었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범고래 같은 경우는 어떤 한 개체가 얻은 지식을 후대에 알려줄 수 있는 언어가 있고요. 침팬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존나 똑똑한 침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죽고 나면 그 지식은 후대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미 낚시 같은 거 볼게요. 뭐 침팬지 같은 애들이, 나무늘보 같은 애들, 뭐 그런 애들이 막대기 같은 거를 개미 굴에 넣어가지고 빼서 쑥 훑어먹고 하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엄마 아빠가 하니까 따라해. 그러면 얘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되고 새끼가 따라해. 요건 가능해요. 지켜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침팬지가 어디에 가서 야 거기에 갔더니 씨발 낭떠러지가 있는데 거기 떨어지면 뒤지는데 해가지고 와서 알려줘. 그래서 얘들이 아 낭떠러지는 무섭다 라고 익힐 수는 없어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함께 체험하면서 익힐 수는 있어요. 마치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사냥하는 법을 알려주듯이, 아빠 사자가 새끼 사자한테 사냥하는 법을 알려주듯이 그건 알려줄 수가 있어. 근데 후대에 그 지식이 축적돼서 내려갈 수는 없어요. 돌고래나 범고래가 더 위입니다. 인간은 그게 이제 최상급으로 발달되어 있죠. 언어가 되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술들은 항상 후대에 전해지고 점점 발전하고 후대로 갈수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침팬지 싸우러 갈 때 몽둥이듬 내가 본 건 안 들긴 하던데. 아무튼 얘네들이 그렇게 거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태평성대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근데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들이 두 무리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뉜 게 아니고 그냥 얘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리고 개체 수는 너무 많아졌잖아. 그래서 처음에 얘네들이 주로 지내던 곳에서 200마리나 지낼 수는 없어. 너무 많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서쪽 무리와 중간 무리가 생겼습니다. 동쪽은 없어요. 서쪽 무리가 좀 더 작았고요. 중간 무리가 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고요. 서로 스와핑도 했습니다. 와이프도 바꿔보기도 하고 남편도 바꿔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친하게 지냈고, 여기에 먹이가 많이 나면은 와서 먹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게 착하게 잘 지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거 은고고 얘기 아니긴 하네. 뭐 아무튼 이거 얘들 얘기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서쪽 무리에서 알파 메일이 나와버려요. 알파 메일을 어떻게 뽑는다 그랬죠? 정치로, 사실상 투표로 뽑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 얘기로 넘어갈게요. 한 얘기처럼 그냥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은메야라는 애가 있었어. 얘가 싸움을 존나 잘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는 완빠따로 올라왔습니다. 바루독이 잘했나? 헷갈리니까 그냥 지어서 할게요. 어쨌든 인물들은 이렇긴 해. 인물이 아니구나, 친물. 자, 은메야가 있다고 칠게요. 은메야가 어렸을 때부터 싸움을 존나게 잘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랭킹 뭐 한 40등으로 시작해서 성체가 되자마자 랭킹 10등으로 진입을 하고 점점 덩치가 커져가지고 순식간에 랭킹을 올려왔습니다. 이 맞다이로만 그냥. 나보다 랭킹 높은 애가 있어? 너 나한테 존경 안 표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은메야는 니 뭐 되나? 랭킹 8등 니 뭐 되나? 이러면은 싸우죠. 싸우는데 은메야가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얘가 7등이 돼. 6등 깠어. 5등 깠어. 위에까지 올라온 거야. 은메야가 랭킹 2등이 됐을 때 그 당시 랭킹 1등이 존나 압박감을 느껴요. 왜? 은메야가 싸움을 너무 잘하거든. 그래서 피해 다녔어요. 계속 안 싸우려고. 은메야가 존경을 표해야 하는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저 멀리 있는데 아 행님 이러면서 올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거리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랭킹 1등이 계속 도망 다녔어. 도망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앞에 은메야가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얘가 맞다이 뜨자고 전투를, MMA 한번 야차를 뜨자고 제안을 하고 그 1등하고 싸워서 이겨서 랭킹 1등이 됩니다. 거의 은간우예요.
그리고 바르독이 2등, 3등, 4등, 5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메아가 얘들을 다 까고 올라온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음메아는 사회성이 X박았습니다. 사회성이 아예 없어요. 아니 알파메일인데 사회성이 필요해요? 싸움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침팬지들은 사회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음메아는 알파메일이니까 랭킹 1등이니까 조공을 많이 받아요. 존경의 표현으로 누가 과일도 주고 고기도 주고 막 해요. 침팬지 고기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링턴이 사페 개라고 볼게요. 엘링턴이 갑자기 형님 우리 고기 한번 먹읍시다 하면은 다 같이 가요. 다 같이 가서 원숭이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기서 우키키 소리가 나면은 저기다 해서 가. 그러면 나무 근처로 이렇게 애워싸요. 한 마리 한 5마리 정도.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 새끼가 풀이 하나밖에 없어. 일단 조금씩 움직이다가 한 번 정도 옆나무로 풀을 쓸 수가 있어요. 플래시를. 그 정도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엘링턴 같은 애들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풀을 쓰는 거를 잡아채버려. 원숭이 잡았어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팔, 다리, 머리 찢습니다. 치킨 뜯듯이. 그리고 나서 리더가 머리 냈고 하면서 이제 원숭이 머리를 씹어 먹고요. 이빨도 셉니다. 침팬지들. 원숭이 머리 그냥 씹어서 먹어버립니다. 너는 다리 하나, 팔 하나, 팔 하나 이렇게 넣어 먹어요. 그냥 생식합니다. 침팬지가 바나나만 먹는 게 아니고 육식을 합니다. 엄청 잔인하고 저기 다큐멘터리 지금 찾아보시면은 디스커버리 애니멀 전사 유인원들의 진화 42분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원숭이 머리 씹어 먹는 거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냥을 해서 먹어요. 근데 음메아가 문제가 뭐냐면 먹이를 나누지를 않아요. 더 상위 개체라고 해도 하위 개체들한테 먹이를 나눠줘야 합니다. 음메아가 원숭이를 한 마리를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팔을 하나 뜯어서 바루톡한테 하나 줘야 합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음메아는 항상 받아 먹기만 하고 나눔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서열이 낮은 침팬지들이 와서 존경을 표하면 좀 부드럽게 받아주고 등도 좀 토닥여주고 야 너 잘했다 하면서 엉덩이도 때려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음메아는 항상 고압적인 거야. 그래 그걸 네가 까라면 까야지 뭐. 인정을 안 해줘. 칭찬을 안 해줘. 그런 식으로 음메아가 살 때 똑똑한 바루톡이 문제였어요. 이 바루톡 새끼는 얘들이 자기한테 존경을 표할 때마다 야 인사하지 마. 됐어 나 그런 거 싫어한다니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약수나 하자 야. 뭐 그래도 형님 우리 그래도 침팬지잖아요. 오케이. 나 그런 거 싫어해. 야 그냥 우리 친구처럼 지내자. 괜찮아. 이러고 야 우리 같이 사냥이나 갈래? 긴팔 원숭이 먹으러 갈래? 좋죠 하면서 사냥에 딱 성공하면은 아래 것들이 바루톡 형님한테 형님 야 이거 드십시오 하고 주면은 야 나 오늘 배불러. 나 그냥 꼬리만 먹을게 하고 꼬리만 딱 떼가. 꼬리 이렇게 찝으면서 야 이게 별미야 꼬리가. 오징어도 난 다리만 좋아한다. 이러면 이제 아래 것들이 형 저 진짜 먹어도 됩니까? 먹어 야 팔 그거 맛있더라 긴 거.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뜯어 먹으면서 바루톡 형님 진짜 개쩐다. 아니 음메야 우리 리더는 씨발 집비 몰라. 맨날 지만 맛있는 거 먹어. 아니 원숭이 골 지만 처먹는다니까. 나 원숭이 골 언제 먹어봤는지 모르겠어. 이러니까 바르독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엄청 많아진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엘링턴, 헤어, 로프티 음메아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새끼들이 이제 약간 애매하게 인사하기 시작해. 옛날이었으면은 음메아가 딱 지나가면은 이렇게 했던 애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애매하게 인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병장 인사처럼. 이등병 때는 멸! 공! 이렇게 했다면 짬 차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짓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음메아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엘리턴도 빠따 한번 치고 헤어도 귀싸대기 때리면서 야 씨발 새끼야 야 지금 말년이라고 씨발 야 선임 없어 지금? 미쳤냐? 미쳤어? 아닙니다. 미쳤냐고 이 씨발 새끼야. 아닙니다. 너 씨발 한 번만 더 그래. 한 번만 경례 그따구로 해.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말 똑바로 해라. 였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얘들이 모여가지고 야 음메야 같지 않냐? 진짜 괜히 X발이야 X발. 말년이면 X발 저녁이나 할 것이지 사회인 아니야 이제? X발네 X발. 난 X발 조인트 까였어. 난 뺨을 맞았다니까. 아니 랭킹 15등 16등 아래 것들 보고 있는데 X발 가오상하게 뺨을 때렸다고. X발네 진짜. X발다 진짜. 하는데 바루독이 저기서 걸어와. 그래서 애들이 됐어. 앉아있어. 야, 격려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나 그런 거 싫어해. 야, 난 너희 진짜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너네 날 상관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나 이러면 서운해. 아닙니다, 형님. 야, 근데 얼굴들이 왜 그래? 아닙니다. 말해봐. 괜찮아. 얘기해봐. 알파메일, 예. 음메야 형님? 왜? 그냥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뭐 형님인데 야씨. 그래도 저희는 솔직히 바루톡 형님이 알파메일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런 마음 안 돼. 솔직히 얘기해서 음메야 형님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알파메일이면은 어디에 과일 많다, 어디에 원숭이 많다, 잡아먹자, 벌레 먹으러 가자, 음식 나눠줄 때도 이렇게 뭐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새끼
씨발 맨날 혼자서 씨발 따치고 있고 암컷이나 탐하고 먹이 좋은 거 있으면 지만 처먹고 이게 무슨 리더예요. 이게 폭군이지. 형님 성공하면 형님 실패하면 아닙니까? 이러니까 바루톡이 니네 뜻이 정 그렇다면 뭐 한번 할까? 형님 알파메일 해버릴까? 저희는 받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날 요 네 마리가 심두광이 이렇게 껄렁껄렁 걸어가고 있었어요. 은메아가 이제 그걸 보고 와가지고 야 니들 뭘 이렇게 가오를 잡고 다녀. 야 빨리 점심 내놔 나 배고파. 직접 드시지 말입니다. 뭐? 직접 잡아 드시지 말입니다. 이 새끼가 야 바루톡 미쳤냐? 야 너 미쳤어? 안 미쳤지 말입니다. 어이 씨발 새끼가 지금 맞다이 뜨자고? 오늘 나를 한번 잡자 이 개새끼야 하는데 저 나무 뒤에서 로프티 헤어 뒤에서 엘링턴이 쓱 나와요. 뭐야 이 씨발놈들아 뭐야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 말입니다. 이 새끼들이 미쳤나? 뭐야 니들 모이면 뭐 할 수 있을 줄 알아? 할 수 있지 말입니다 하고 네 마리가 음메아를 덮치고요. 음메아의 팔다리를 다 뜯어버립니다. 일단 이 네 마리가 음메아를 제압을 하고요. 해머링을 잘해요. 침팬지들이 올라타서 이걸 잘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해머링을 잘해. 은메아의 얼굴이 이제 완전 한몰이 돼버려요. 팔다리를 다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루톡이 은메아의 다 죽어가는 몸을 다리 하나 붙잡고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살아는 있어요. 숨은 붙어 있어요.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랭킹 6등 이하의 아래 것들이 그 모습을 보고 대장이 바뀌었구나. 바루톡이 대장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로프티 헤어 엘링턴이 따라다니면서 감히 누구도 이거를 부정하지 못하게. 다구리 당해도 이긴 알파메일은 없어요. 다구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은메아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침팬지 연구가 되게 큰 게 2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2개가 지금 헷갈려요. 섞이고 있거든요. 그냥 대충 알아들으셔. 어차피 다 침팬지 얘기잖아. 고릴라랑 헷갈리는 건 아니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죄송한데 동물 성대모사 연습하고 오시나요? 연습 안 하긴 하는데 근데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하긴 했어요. 어차피 조상이 같아. 약간 하드코어한 고등학교 만화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리더가 바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렇게 이제 태평성대가 시작되고 200마리까지 유인원이 늘어나고 영역도 넓어졌어요. 그러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이 나뉘었어.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소수 인원인 서쪽에서 알파메일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맞다이를 제일 잘 뜨는 게 아니라 싸움도 어느 정도 하면서 정치질을 잘해서 알파메일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엘링턴이라고 칠게요. 엘링턴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3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 외곽 지역을 우리 영역의 경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수의 침팬지들 혹은 뭐 사이즈가 좀 큰 원숭이들 이런 것들이 오면 엘링턴이 가서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얘가 국경을 수비하는 장군이었어. 근데 엘링턴이 다른 몇 명 없는 그러니까 이 무리에 속하지 못한 그냥 떠도는 침팬지 무리 몇 마리한테 엘링턴이 살해당해요. 그러니까 늙어서 진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옛날만큼 싸움을 못해서 레일리처럼 늙었어. 명왕이긴 한데 그래서 엘링턴이 죽어버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군인 같았던 침팬지들이 있었잖아요. 엘링턴이 사페 장군님인데 얘를 따라다니면서 전쟁을 계속했어. 그래서 전쟁하는 맛을 알아버린 거야. 근데 엘링턴이 없어지니까 국경 수비를 하러 가지를 않아. 근데 걔들은 싸움을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싸움을 되게 하고 싶은 젊은 피지컬이 뛰어난 침팬지들의 숫자가 늘어난 채로 적은 없어져 버린 거야. 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엘링턴 장군님도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군인만 남은 거죠. 이들의 폭력성이 어딘가로 이제 분출될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시기가 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이유가 일본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여러 개의 집단이 서로 막 싸웠어요. 7개인가 뭐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을 해버립니다. 통일을 하고 나니까 일본의 전국 시대가 엄청 길었거든요.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군인, 사무라이, 닌자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근데 이들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실업자가 되잖아. 그리고 이들은 폭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죽이고 싶은데 이들의 폭력성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고 그게 바로 조선 침공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명이었냐? 중국을 치려고 이제 중간다리로 한 거긴 하지만 이 군인들이 한 번에 대량의 백수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도요토미가 똑똑했던 거죠. 근데 이 침팬지 무리는 그런 영리함까지 있진 못하겠죠. 인간은 아니잖아. 그래서 엘링턴을 따르던 군인 같았던 침팬지들의 폭력성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마련하지를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은고고 침팬치 무리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은 현명했던 침팬치가 8마리가 있었어요. 장로 침팬치라고 할게요. 침팬치 장로 8마리가 전염병에 사망해버립니다. 곧 있으면 이제 내전이라는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사인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서부하고 중부로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폭력성이 강한 젊은 침팬지들의 숫자가 꽤 생겨난 상태에서 적은 없어졌어요. 원래는 경계 지역에서 다른 침팬지 무리가 쳐들어오고 이러면 싸우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너무 강대해지니까 쳐들어오지를 않아. 그 상황에서 좀 현명했던 8마리의 장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한번 서쪽 지역의 침팬지였던 한 마리가 중부 지역 경계에 가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중부 지역 군인 침팬지들한테 살해당합니다. 중부 지역 침팬지들 중에서 싸움이 고팠던 젊은 침팬지들이 서쪽 침팬지였던 애를 죽여버려요. 착각했나? 외부 침팬지로 착각했나? 그러지 않습니다. 침팬지의 특성 중에 하나, 단기적인 매우 짧은 시간 봤던 것에 대한 기억력이 인간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디 대학교에서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대결까지 시켰는데 넘사벽으로 인간이 처발렸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0.1초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그냥 그대로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르브론 제임스처럼 사진처럼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 기능을 침팬지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초능력을. 그래서 침팬지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25개의 숫자를 순간적으로 1초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빈 칸을 보여주면은 숫자가 뭔지 전부 다 맞춥니다. 0. 몇 초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들은 서로 무리를 짓고 있고 서열 관계가 개빡빡해요. 침팬지 200마리가 있으면 수컷 100마리가 있으면 랭킹 1등부터 100등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애매한 게 없어요. 침팬지는 무조건 랭킹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침팬지가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해야 되고 나보다 서열이 높은 애인지 낮은 애인지를 구별해야 돼. 이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침팬지한테 초능력이 생긴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면 그냥 그대로 사진처럼 기억합니다. 그러면 중부 침팬지들이 서부 침팬지 한 마리를 착각해서 죽였을 수 있느냐? 없어요.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침팬지들은. 근데 여기서 정치질이 시작됩니다. 서쪽 침팬지 무리에서는 중부 침팬지가 우리를 죽였다. 중부 침팬지들 중에서는 잘못 봤다. 아니 형상 기억 나 그런 거 모르겠고 잘못 봤다. 적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왜 이름을 얘기를 안 해? 침팬지들은 원래 이름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름 얘기 안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고 죽여보니까 걔였다. 서로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사건 전까지는 서부 침팬지와 중부 침팬지가 서로 아내를 스와핑하기도 하고 NTR 하기도 하고 집단 떼도 하기도 하는 등 매우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쪽에서는 사과가 맛있는 게 많아. 이쪽에는 바나나가 맛있는 게 많아. 서로 이제 교환도 하고 정말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서로 교류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서부 침팬지들이 피해 의식이 생겨버리고 그게 공격적으로 드러납니다. 서부 침팬지 무리 젊은 애들이 이제 5마리, 7마리 떼지어 다니면서 중부 침팬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집단으로 뛰어가서 대가리를 내리쳐서 수박을 터뜨려서 죽여버리고 팔다리를 뜯어서 동족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부 침팬지들의 숫자가 빠른 시간 안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수컷 위주로. 이제 침팬지들은 수컷이 암컷을 강제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암컷을 강제로 잡아와 버린다든지 수컷 침팬지가 보이면 죽인다든지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부분이 뭐냐면요. 이렇게 침팬지 무리가 다른 무리의 침팬지를 죽이는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죠.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100% 경우 서쪽 침팬지가 중부 침팬지를 공격한 일입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중부 침팬지들이 서쪽 침팬지를 공격한 건 최초의 그 사건 한 번이었고 그 이후로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살은 서부 침팬지들에 의해서만 일어났습니다. 요거를 사실 저는 이제 슈카월드에서도 이 내용을 봤는데 슈카월드 아저씨는 이 내용을 얘기할 수는 없죠. 저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00년대 이럴 때 좌파가 소수였을 때 좌파가 약자였을 때 말도 안 되는 선동 같은 걸 했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가 빵꾸가 난다. 뭐가 음해다. 뭐가 뭐 다 조작이다. 그때도 선거 조작됐다는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좌파에 의해서. 촛불 들고 다니고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난리를 쳤죠. 그리고 지금은 우파가 소수가 되었죠. 우파가 약자가 되었죠. 그때 좌파가 하던 짓을 지금 우파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우 강력한 폭력성은 약자들한테서 나타납니다. 이 침팬지한테도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매우 많이 놀랐던 게 인간들의 정치판과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더 다수이고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진영 쪽에서 폭력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숫자가 적고 더 힘이 없는 진영 쪽에서 항상 폭력성이 나옵니다. 그렇게 서부 침팬지들하고 중부 침팬지들하고 전쟁이 시작됐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20%의
침팬지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현재도 그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8년째 현재 싸우고 있고요. 근데 승패가 지금은 거의 갈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인간과 비슷하게 소름 돋는 게 나오죠. 자, 보노보 원숭이들은 자원이 풍부하니까 싸우지 않고 서로 를 문질러 댔잖아요. 근데 침팬지들은 지금 이 무리가 200마리까지 많아지면서 이 지역을 다 먹어버렸잖아. 더 이상 먹이 경쟁자가 없잖아. 먹이가 풍부하잖아. 근데 얘들은 왜 싸웠냐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보노보랑 비슷하지 않고 침팬지랑 비슷한 게 사실 결과가 나온 거죠. 침팬지들은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배가 고픈지 아닌지, 절대적으로 내가 생존에 유리한 상황인지 아닌지보다 상대적인 걸 따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내가 서부 침팬지들보다 어떻다, 중부 침팬지들보다 어떻다 라는 비교가 시작이 되었고, 내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자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보노보 원숭이들은 먹이가 풍족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없고 그냥 서로 고추 문지르고 먹이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산 인간과 다른 결정이 나온 거고, 침팬지는 인간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간들하고 되게 비슷해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굶어 죽는 시대가 아니죠. 굶어 죽는 분들이 없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줄어들었죠. 저 어렸을 때는 그때만 해도 거지가 되게 많았고 굶어 죽는 분들이 그때만 해도 조금씩 계셨습니다. 그때도 뭐 북한에 비하면 훨씬 적긴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굶어 죽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게 되고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죠. 침팬지들이 내전을 하는 상황과 인간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소름이 끼쳤고, 이것 때문에 이거는 조금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침팬지 다룰 때 웃기기 하면서 그냥 흉내나 내고 끝내려고 했는데, 일본은 개족보가 많아서 원숭이 신으로 모시는 거 수준이 낮을수록 모시는 신도 수준이 낮아짐. 이게 일본도 개수작 전쟁 너무 많이 해서 원숭이들하고 영적 결이 맞는 거임. 한국, 중국은 다소 전면전 많이 해서 원숭이 신이 없습니다. 뭐 리서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리서가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침팬지랑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본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세계 정세상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서는 여전히 일본을 미개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을 배척하려고 합니다. 리서가 지금 밥을 굶어서 일본인들한테 어떤 피해를 받아서, 일본 때문에 리서가 어떤 피해를 받아서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을 일본이라는 적을 만들어서 해소하고 있는 침팬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삼전 조지려고 한 게 몇 년 전임. 중국은 지금도 조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도 삼전 하이닉스가 TSMC보다 훨씬 잘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무한 경쟁,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일본은 우리랑 뿌리가 같다고 볼 수 있지 않아? 뿌리로 치면 한중일이 다 똑같죠. 지금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하고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적을 만들어서 공격해야 합니다. 침팬지와 같은 정치력을 가졌으니까 우리 인간들은 지금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이제 이 침팬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박사님 중에 인간과 침팬지를 그냥 대놓고 비교해서 알려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졌다. 그리고 현대인들 중에서 행복 추구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욕구의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에는 생리 현상 해결, 밥 먹기, 잠자기 뭐 이런 거. 나중에 가면 자아실현하기, 꿈을 이루기 뭐 그런 거. 현대 인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면서 내가 그들보다 잘 나가지 못하는 걸 인정하면서 자신이 행복해지는 걸 포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속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해? 어차피 뭔데? 배급이나 받을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소위 이제 패배주의자들이죠. 그런 말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지만 사실 그들은 행복 추구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포기할 수 없대요. 닌겐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행복 추구가 어디로 에너지가 쏠리고 있냐?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에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비슷한데요. 지금 20대 남성들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금 사회적 약자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나라 정부가 꽤 오랫동안 지금 20대 여성분들 위주로 해서 정책들을 짜고 있고 20대 남자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죠. 거기에다가 국방의 의미 같은 것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대 남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지기를 포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냥 쉴래요. 직장 안 잡을래요. 어차피 직장 생활 해봤자 잘 먹고 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200번이나 100번
100버나 50버나 다 똑같지 않으면 어차피 배급받을 건데, 그래서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했나? 사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옛날에는, 저 어린 시절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의 뒤를 험담하는 것은 아주머니들의 전담 영역이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3, 3, 5 모여서 이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 동네에서 예쁜 처녀, 잘 나가는 어떤 아줌마, 이런 사람들 뒷담화를 까는 게 아줌마들이 하는 행위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20대 남성들조차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연예인들, 유튜버들, 운동선수들을 까내리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의 혈안이죠. 그게 지금 현대인들이 가진 왜곡된 잘못된 행복 추구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저는 좀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많이 소름이 끼친 건데, 이 침팬지들이 내전을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장로급이었던 중재자 역할을 하던 8마리의 나이든 현명한 침팬지들의 사망도 큰 이유가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40대, 50대, 60대 아저씨들은 중재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룰 걸 이루고 안정되게 살아가면서 젊은 혈기에 싸우고 다투고 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에이 네가 참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아저씨가 뭐 술 한잔 사줄까, 요런 포지션이었죠. 근데 지금 40, 60대를 보면 젊은 세대들보다 더 인터넷에 들어가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맞다고 소리 지르고, 좌파에 속하면 우파 공격, 우파에 속하면 좌파 공격을 하면서 중재자는커녕 일선에서 존나 쳐 싸우고 있습니다. 이 침팬지 무리처럼 중재자들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중재자들이 오히려 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재자가 없어진 건 침팬지 무리나 지금 우리나라나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이들이 폭력성을 발현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어른이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스타벅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스타벅스 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국민들이 더 열내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중재를 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서서 불매운동을 더 해라, 스타벅스를 더 미워해라, 정용진을 더 미워해라 라고 좌표를 찍어주는 듯한 SNS를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중재자가 없습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리더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걸 모를까요 과연? 알겠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침팬지 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난 정치인들이 존나 싫다라고 느꼈습니다. 좌우 막론하고 그냥 존나 싫습니다. 존나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서로 이제 혐오하고 갈라서고 있는 거를 정치인들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표를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혐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갈라치기를 이용하고 있잖아. 존나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 막론입니다. 똑같습니다. 일부러 싸움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국민들이 계속해서 싸워야 자기들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싸움 붙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인터넷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중국을 안 빨죠. 미쳤다고 빱니까? 중국을 욕할 겁니다. 중국을 욕하고 신들이라고 막 쓰겠죠. 그리고 그 자료를 중국에 퍼가겠죠. 한국 놈들이 이렇게 우리를 싫어한다. 그럼 중국인들도 한국을 싫어하겠죠. 싸움이 나겠죠. 그러면 시진핑의 정권은 더 공고히 유지되겠죠. 계속 우리를 싸우게 만들 겁니다. 싸움이 멈추지 않게 계속해서 싸움을 만들 겁니다. 아무튼 침팬지 마무리를 해야겠죠. 은고고에서 현재 내전 중인 이 전쟁은 8년째 지속되고 있고 거의 마무리쯤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왼쪽 침팬지들이 승리를 거의 거머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화합이 되겠죠. 화합이 되고 나서 침팬지 숫자가 줄어들었겠죠. 특히나 이제 수컷 침팬지가 줄어들었겠죠. 전쟁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럴 때는 아무래도 짝짓기 횟수도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침팬지가 태어나는 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잠시 동안 침팬지의 숫자가 줄어든 상태. 요때 평화가 유지되겠죠. 왜? 다 같이 으쌰으쌰 힘을 내야 되니까. 이 은고고 침팬지 무리도 똑같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초에 이들이 일반적인 침팬지 무리처럼 40마리 50마리일 때는 서로 존나 돈독했어요. 서로 힘을 합쳐서 다른 무리들하고 싸웠고 영역을 쟁취했고 땅을 넓혀갖고 맛있는 먹이가 있는 땅을 흡수해 나가서 점점 커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아주 강대해지고 더 이상 적이 없어지자 내부에서 적이 생기고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인간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있어야 똘똘 뭉쳐서 그 적과 싸웁니다. 적이 없으면 그러면 리더들은, 알파들은, 인간으로 치면 정치인들은 가상으로 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가상이라도. 그래서 중국은 한국 혐오를 하는 거고 일본도 한국 혐오를 오랫동안 했었죠. 최근에 일본이 이제 한국 혐오를 많이 줄어들었지만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혐오하는 책들을 모아놓은 구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서점에 한국 혐오가 매우 극심했죠. 일본은 지금 한국 혐오를 이제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중국이랑 싸우고 있죠. 한국을 혐오하지 않고 한국이랑 편을 먹고 중국이랑 싸우는 게 유리해졌겠죠. 저는 어차피 이 모든 건 이 나라를 이끄는 대가리가 좋은 정치인들, 리더들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국민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아니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 전쟁을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도 페미니즘 같은 게 있었다고 하죠. 페미니즘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꼽히는데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우크라이나 여자들의 가치를 모른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남자들이랑 결혼해줄 필요가 없다. 우리 서쪽, 서유럽 쪽,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이쪽 남자들하고 결혼하는 게 우크라이나 여자들한테 개이득이다. 이런 것들이 득세할 때쯤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고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남성들이 희생되자 페미니스트가 쏙 들어갔다고 하죠. 진짜 위기가 닥치면 결국 뭉치게 됩니다. 한 민족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위기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싸운 상태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침팬치한테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다니까요. 만약에 지금 외계인 침공하면 지구인들은 전부 한데 뭉칠 겁니다.